국회 개원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여야 두 정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탈보수를 얘기하며 진보적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선이 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안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21대 국회에 재입성해서 4선 중진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국회로 입성했습니다만 2년 전에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이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당내 현안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인 의총이죠. 의총에서 당내 불만 목소리를 의식한 듯 너무 시비 걸지 마시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각에서 독선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그래서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야당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억지라거나 독재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가 획기적 변화를 해야 된다. 몸부림을 정말 쳐야 될 때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 대화 타협을 통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전 초선 모임에 참석해서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물론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간 수백조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원의 대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보자 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우리 통합당이 지향해왔던 것과는 조금 색다른 문제에 관한 겁니다. 기본소득은요.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때 정말 국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나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개혁 보수의 정당 가치를 지향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잘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자유파나 보수 이런 것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미지,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고리타분하다거나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잘 세련되게 만들고 또 시대에 합리적으로 이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에 대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 보수의 가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진화해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좀 더 진취적인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 가치를 찾아 나가면서 국민들께 그것을 설명드리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카드가 나쁘진 않지만 비대위 기한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한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비대위 체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또 우리 스스로 자강 체제를 갖추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비대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이미
단추를 꿰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비대위가 계속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이게 장기화되면 비대위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연말까지, 금년 연말까지가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든 다수의 의견이 내년 4월까지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 결론에서 다시 뭐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보고요. 이 결론 하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야 해야 되겠죠. 네, 국회 상황도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지키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법에 뭐 강제로 그때까지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때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고 역대 국회에서 늘 그날 딱 정시에 개원한 적도 이게 원구성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여당일 때에도 많은 양보를 야당에게 해 왔었는데 이제 지금 뭐 여당은 뭐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거의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의 협조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뭐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동안의 관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했던 노력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정신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임위 중 예결위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6년간 법사위원장직은 제1야당이 관행적으로 맡아왔는데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이제 여당이 차지하게 되면 제1야당에게서는 뭐 국회의장의 권한에 비하면 10대 1의 비율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사위를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당이 자신들이 예전에 야당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는 내로남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뭐 국회의장이 모든 권한이 다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비하면 한 10대 1 정도의 권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 그 재벌이 중소기업을 후려치게 하는 횡포죠. 그런 갑질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부터 좀 하시는 것이 국회 정신에 부합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에게 주고 대신에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긴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참 이 꼼수라는 거죠. 아니 국회의장 산하에 무슨 심의기구를 둬가지고 그 위원 심사, 체계 작구 심사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이 그러면 뭐 국회 상임위원회 별도의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둔다면 임명직 공무원을 두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심사해 놓은 것을 임명직 공무원이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은 이런 겁니다. 각 상위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령 보건복지위라 그러면 보건복지위에 관련된 단체들, 거기에 관계된 인사들, 부처들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현안에만 몰입하게 되니까 때로는 편향적 시각 혹은 좁은 시각을 가지게 돼서 국가 전체의 틀에 안 맞는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상충되기도 하고 선행법과 후행법이 서로 간에 저촉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 위헌 사태까지 생기게 되죠. 그것을 제3자적 시각에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체계작구 심사권을 둔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가서 그냥 법사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그러면 법사위를 차라리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국회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아니 야당의 조그만 그 견제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넓고 통 큰 정치 좀 여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법사위원장 사실 꼭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겠다기보다도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될 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력이나 또 해야 될 역할에 비춰보면 아마 법사위원장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로 만약에 배정을 받으셨을 경우에 현재 관련 재판 받고 계시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된 재판 말씀드린 건데요. 그 재판은 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한병도 국회의원 이런 분들 포함된 분들이 지금 최강욱 의원은 다른 사안입니다만 이런 피고인들이 된 사람들이 재판이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재판이 대상이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감독하는 피감독 기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재판받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의원님께서 직접적인 재판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해당 재판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시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선이 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